앵그리 너 자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시험이죠. 우리 지난달에 저와 함께 공부했던 학생들은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감 떨어지시면 안 돼요.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지금 기간이 남았는데 그동안 연습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브레인스토밍 문제 올릴 텐데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보고 본인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한 번 또는 두 번 더 올릴 테니까 시험 보러 가기 전날까지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요. 감 떨어지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 보시고 그 다음에 화면 정지하신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하시는데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 이걸 보시는 분들은 그냥 머릿속으로라도 이유 두 개와 예시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겠다 또는 템플릿이 있는 분들은 템플릿을 어떤 것을 쓰겠다까지 다 여러분들 다 나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브레인스토밍 했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자, 어그리 디스어그리네요. AD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the best way to learn about a foreign country가 is to read newspapers or magazine from that country라고 나왔네요. 여기서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이 단어가 바로 learn about인데 토플에서 이게 자주 나오는데 learn about은 배우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know about, 즉 한 나라를 잘 아는 거지 그 나라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learn about은 뭐뭐에 대해서 잘 알다 이런 의미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우리가 문제 유형에서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the best way부터 foreign country까지 제가 A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read newspapers from magazine from that country까지 우리가 B라고 쓰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라고 했지? 그렇죠. A는 B니를 물어보는 거죠. 그죠? 동의하면 답이 뭐예요? A는 B다인데 이 문제에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답이 뭐라고요? 시작. 그렇죠. A는 B가 아니다 라고 써야 되지 본인이 생각하는 best way 예를 들면 그 나라를 직접 방문하는 거랄지 예를 들면 그 나라에서 온 뭐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것을 본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C이기 때문에 A는 C다는 오프 토픽이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뒤에서 이제 어디다 동그라미 쳤는지 여러분이랑 같이 풀어볼 텐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문제는 from the country 바로 매거진이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매거진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온 매거진이니까 예를 들면 foreign country를 만약에 프랑스로 잡은 친구들은 그 나라에서 온 매거진이나 또는 뉴스페이퍼이기 때문에 바로 프랑스에서 온 르몽드라는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우리가 프랑스를 잘 아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시를 먼저 생각하면 아이디어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쉽죠. 여러분 프랑스에서 온 르몽드지를 보면 그것이 프랑스를 잘 아는 베스트 웨이인가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죠? 왜 프랑스에 대해서 잘 아는 베스트 웨이는 프랑스에서 온 르몽드지를 보는 게 아닙니까? 무슨 이유죠? 그렇죠. 바로 프랑스에서 온 르몽드지는 야 불어로 돼 있잖아. 야, 난 불어를 못해. 어떻게 그림만 가지고 그 나라를 이해하겠니?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예시를 먼저 생각하면 토픽은 그냥 나온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어디다 동그라미를 쳤는지 봅시다. 자, 동그라미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개나 세 개 동그라미 먼저 친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친 거는 무조건 스페시픽한 예시를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시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동그라미 친 거에 대해서. 예시를 먼저 생각하고 토픽 센텐스를 이렇게 거꾸로 끄집어내는 이 방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늘 수업 시간에 가르쳤는데 자, 이 문제에서 동그라미 쳐야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잘하셨어요. foreign country 당연히 동그라미 쳐야 되고요. 뉴스페이퍼나 또는 매거진 당연히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러면 foreign country면 예를 들면 미국이면 미국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온 뉴스페이퍼나 매거진이니까 예를 들면 더 타임즈 같은 이런 거 그래서 더 타임즈를 보는 것이 미국을 잘 아니 이제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 설명했지만 프랑스에 대해서 잘 아는 방법은 바로 프랑스에서 온 르몽드라는 신문을 보는 거야. 동의하시는 분들은 왜 이게 그것인지 이유를 쓰는 거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왜 아닌지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동그라미는 여러분 잘 치셨는데, 자, 이제 한 번 더 우리 topic sentence는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topic sentence는 여러분이 바로 이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약간 좀 어려운 문제들은, 예를 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즉 목적을 진술문에서 주는 경우가 있죠. 지금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뭐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가 라는 이 조건을 여러분이 꼭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쓰는 방법이 바로 one of the most important 같은 것들을 써서 가장 중요한 것, 야, 뭐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데 to 다음에 여기 do 뭐뭐 하기 위해서를 동사를 여기서 쓰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예를 들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땡땡땡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었죠, 많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one of the most important 이것을 쓰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바로 진술문에 important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즉 진술문 속에 importan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important가 키워드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important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one of the most important 이라는 표현을 써서 things 다음에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topic sentence를 끄집어낼 때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를 쓰면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진술문에 이러한 표현이 안 들어가거나 또는 important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도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를 써서 토픽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경우도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를 써서 토픽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뒤에 투부정사 뒤에 know about, 즉 learn about을 집어넣어서 한 외국을 잘 아는 바로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is 다음에 투부정사 써서 바로 그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야.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는 거야. 그 나라의 current issue를 공부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주면 그 뒤에 이제 본인들이 생각한 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뉴스페이퍼를 읽는 것은 그 나라에서 온 뉴스페이퍼를 읽는 것은 도움이 돼. 뭐 하는데? 역사를 배우는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은 여기에다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문화를 쓰는 분들은 야,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야, 이 한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 건데 야, 리딩 뉴스페이퍼를 읽는 것은 도움이 안 되잖아. I don't believe를 선택한 거죠. 도움이 안 되잖아. 뭐 하는데? 그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지. 야, 신문이 무슨 역사를 다루니 다 요즘의 일만 다루는데 어떻게 우리가 역사를 아니?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왜 리딩 뉴스페이퍼를 읽는 것이 도움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이유가, 만약에 또 다른 이유가 생각이 나면 그냥 써주라고 했죠. 그래서 토픽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유를 썼는데 또 다른 이유가 필요하면 뒤에다 그냥 이유 붙여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하나 더 뭐를 여러분한테 더 설명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시를 구체적으로 줘야 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아주 강조를 했는데, 사실 예시를 구체적으로 줄 때 여러분들이 언제 하냐면 이제 브레인스토밍 할 때 이제 예시를 구체적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브레인스토밍 할 때 예시를 구체적으로 주는 것은 당연한데 에세이를 쓸 때도 예시를 구체적으로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바로 여기에 선생님 오늘 이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예시를 구체적으로 줄 때는 어떻게 표현을 쓰냐면 그냥 one of를 똑같이 써요. one of, another 이런 걸 써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주고 싶은 표현을 one of 뒤에다 쓰면 돼. 예를 들면 내가 구체적으로 주고 싶은 예시는 예를 들면 매거진이다. 이것을 나는 구체적으로 주고 싶다라고 하면 one of 뒤에다 이 매거진을 쓰면 돼. 그래서 one of the most popular magazines from the States, 즉 미국에서 온 매거진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누구에게?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바로 미국에서 온 매거진은 이런 식으로 먼저 주는 거지. Monthly Playboy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구체적으로 브레인스토밍 뿐만 아니라 에세이를 쓸 때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써주라는 거지. 이 표현을 one of와 함께 쓰면 자신이 이렇게 플레이보이라는 걸 이렇게 예시를 구체적으로 주게 되면 토픽 센텐스도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할 때 당연히 예시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에세이를 쓸 때도 자꾸 그 one of라는 표현을 써서 자꾸 구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쓰려고 하면 아이디어가 쉽게 나오니까 머릿속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에세이를 쓸 때도 아예 그냥
답안지에다가 one of the most, one of the popular 다음에 본인이 구체적으로 주고 싶은 그 명사를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이번에는 또 나라를 구체적으로 주는 예시를 구체적으로 줄 때도 있잖아. 그러면 one of를 써도 되고 만약에 이게 body 두 번째라면 another interesting foreign country I want to learn about. 야, 내가 알고 싶어하는 또 다른 관심 있는 외국은 바로 어디냐면 북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걔를 구체적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플레이보이든 북한이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다음에 아이디어는 되게 손쉽게 나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플레이보이를 잡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아니에요? One of the most popular magazine from the state with young people in my country. 야,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미국에서 온 인기가 있는 잡지 중에 하나가 Monthly Playboy야 라고 하면 이 플레이보이라는 잡지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떠오를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여러분? 플레이보이 보면 미국 이해하세요?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전개하는 거죠. 야, how can we judge a country? 야, 우리가 어떻게 한 나라를 판단하니? 뭘 가지고 바로 이 플레이보이에 나오는 걸 봐서는 바로 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니? 바로 breast sizes of the country's women 해서 그 나라의 여자들의 가슴 사이즈로 어떻게 한 나라를 판단할 수 있니? 즉 다시 말하면 플레이보이라는 잡지만 보면 거기에 있는 여자들의 가슴 사이즈로는 우리가 미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 예시의 장점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토픽 센텐스가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알려드리는 팁은 머릿속에 생각하지 말고 답안지를 쓸 때 에세이를 쓰는 그 답안지를 쓸 때 자기가 자꾸 one of 또는 another 이런 표현을 써서 걔도 자꾸 예시를 주려고 노력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을 잡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예요. Another interesting foreign country I want to learn about. 내가 만약에 알고 싶어하는 좀 뭔가 관심 있어 하고 알고 싶어하는 또 다른 관심 있는 나라는 바로 북한인데 야 몇몇 컨트리 예를 들면 북한 같은 몇몇 컨트리는 컨트롤 도메스틱 매거진 즉 국내 잡지랑 뉴스페이퍼를 다 컨트롤 하잖아. 통제하잖아. All of the magazine published in the North Korea. 즉 예를 들면 북한에서 발간된 모든 잡지들 예를 들면 그 잡지 중에 모란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고유명사를 주거나 뭔가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모란봉, 천리마 이런 거 자꾸 줘야 돼. 그리고 준 고유명사는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했지? 그렇지. 부연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란봉이 어떤 거냐면 바로 패션 매거진인데 이 패션 매거진 같은 모란봉을 비롯해서 북한에서 발간된 모든 잡지들은 뭐라고 데디아를 보여주냐면 마치 북한이 seems to have a lot of luxury cars 즉 많은 럭셔리 자동차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fancy restaurant 아주 고급 레스토랑 있는 것처럼 그리고 expensive apartment에서 굉장히 비싼 아파트먼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야. 왜? 정부가 미디어를 통제하니까. 그런데 사실상 매년 바로 북한의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명들이 바로 헝거로 죽지 않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에세이를 전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체적 예시를 주게 되면. 그래서 제가 늘 되풀이하지만 브레인스토밍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구체적 예시를 먼저 생각하면 토픽은 쉽게 나온다는 거고 제 주장은. 그리고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드리는 팁은 그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아예 그냥 에세이를 쓸 때 답안지를 쓰는 거기다가 one of the 다음에 예시를 구체적으로 잡고 이렇게 쓰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클리어한 토픽과 좋은 에세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선생님이 가르친 게 크게 두 개인데 하나는 바로 뭐뭐 하기 위해서랄지 important라는 단어가 진술문에 들어가면 토픽 센텐스 가장 쓰기 쉬운 방법은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이런 거인데 그런데 그렇게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어떤 조건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 또는 important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토픽에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다음에 동사 이것을 쓸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거였고 그 다음에 그것과 덧붙여서 제가 두 번째 여러분한테 가르친 건 구체적인 예시를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건 당연한데 뭔가 에세이를 쓸 때도
마치 우리가 topic sentence 쓰듯이 one of the 다음에 명사, 내가 구체적으로 주고 싶은 그 명사를 붙이고 그 명사가 무엇인지 쓰고 또는 another 다음에 내가 구체적으로 주고 싶은 명사를 이렇게 자꾸 쓰면서 자꾸 전개를 하면 쉽게 토픽을 끄집어낼 수 있고 스페시픽한 아이디어, 에세이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좀 걱정입니다. 요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보는 분들은 정말 연습하셔야 돼. 감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만약 요번에 시험 못 보면 다음이라는 건 없어요. 요번에 잡으셔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